자, 6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SQL문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샘플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좀 입력해 놓을게요. 우리 샘플인 우리 인플로이가 있는데 인플로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SQL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10을 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앞으로 SQLDB라고 이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SQLDB는 아주 간단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QLDB 안에는 회원이 회원 가입을 한 회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이 물건을 구매할 거거든요. 물건을 구매한 구매 테이블, 이 두 가지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에 각각의 10건과 12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을 거예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책 전반적으로 쿼리문을 사용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테이블들을 써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의 구조 또는 데이터들을 좀 잘 익혀놓으면 실제 우리가 SQL문을 날리고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구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이블, 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화면에 띄워놓으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회원 테이블은 ID가 있고요. ID는 중복이 안 되는 프라이머리 키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쇼핑몰에 회원을 가입한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회원 가입할 때 처음에 ID를 만들어서 회원을 가입하죠. 그 ID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생년, 출생년도를 쭉 준비했고 이 사람의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가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주소를 지역만 썼어요. 그래서 서울, 경남, 전남 이렇게 쭉 지역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전화번호에 휴대폰의 국번과 뒷번호 이 두 가지를 나눴어요. 국번호는 세 자리로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요. 뒷번호는 8자리로 쭉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합쳐서 11자리겠죠? 3자리, 8자리니까 그 자릿수가 있겠고 이 사람이 각각의 키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원 가입할 때 그 가입한 날짜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열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 이게 다 가정한 거고 실제로 회원 가입할 때 뭐 키나 뭐 이런 거는 입력을 안 하겠죠. 하지만 그냥 이따가 우리가 쿼리를 좀 날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개의 열이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사용자가요, 물건을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한 구매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자, 구매 테이블에는 순번은 앞에 있는 1년 번호예요. 쭉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냥 하나씩 증가하는 것 뿐이고 이 순번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ID가 나오는데요. 이 ID가 포린 키로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이 ID 포린 키는 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ID를 여기다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KBS라는 사람이 ID가 KBS인 사람이 이 물품을 단가를 얼마 주고 몇 개를 샀다. 이렇게 이걸 기록을 남길 거예요. 이 분류는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을 보면 알겠는데 이제 주의점이 이 KBS 이 사람이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건 살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여러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만약에 물건을 제가 배송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KBS 이 이름 가지고 여기 주소랑 이름 이런 게 없죠. 배송하려면은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게 있어야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KBS를 보고 요 포린 키죠. 이 FK 얘를 가지고 쭉 잡아서 쭉 따라가서 여기에 KBS 보면 어때요? KBS가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김범수 이름 있고 주소 있고 연락처 있죠. 요 내용들을 쭉 써주면 되겠죠. 이 내용들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작동하는 방식이고 이게 PK, FK 관계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테이블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혹시 이해가 좀 덜 되셨어도 그냥 어차피 이 테이블 가지고 계속 쿼리문을 날릴 테니까 계속 사용하도록 하죠. 자, 실습 2번을 통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은 계속 옆에 가능하면 펼쳐놓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조금만 줄일게요. 줄이고 여기도 쿼리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잠깐 끄죠. 이걸 하나 끄면은 조금 더 넓게 쓰니까. 자, 지금부터 이 쿼리문을 만드는 걸 진행을 하죠. 자, 먼저 우리 기존의 SQL DB인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있다면은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먼저 삭제를 할게요. 그런데 오류가 발생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왜 오류가 발생 안 하냐면 드랍 데이터베이스하고 if exist 하면 만약에 얘가 있으면은 삭제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경고가 나오는 것이지 오류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까요? 자, 얘를 선택해서 드래그 되는데 얘가 한 줄짜리면 이 선택해서 세미콜론 다음에 선택하고 이 번개 표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커서 있는 행이 실행되는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도 괜찮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별로 여러분들 권장하지 않는 게 깜빡 잊고 이게 아니라 그 왼쪽 걸 눌러버리면 이게 전부 다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실행을 하세요. 저는 자꾸 선택하니까 이 색깔이 안 보여서 그냥 저는 요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use SQL DB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요 빈 DB 만들고 이 빈 DB에 쿼리를 날리게 되겠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배우지 않은 내용이 좀 나와요. 종종 나오는데 일단은 요것을 만드는 데 목적이니까 요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은 요 내용을 만든다. 요 정도만 기억하실게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나오고 열 이름, 데이터 타입, 그리고 부가적인 거. 여기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니까 얘를 PK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낱널은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유저 아이디는 여러분 회원 가입하면서 아이디를 안 만든 적 없죠.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고 가입해라. 이런 말이고 이름은 바차로 하겠다. 베리어블 캐릭터인데 얘는 가변형 문자형이고 차는 고정형 문자형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 차를 사용하면은 8자까지 입력할 때 내부적으로도 무조건 8자리가 잡혀요. 근데 여기 우리 LSG를 입력해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8자리가 잡히는데 바차 10 정도 하면은 얘도 최대 10자까지 입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입력한 개수만큼만 잡혀요. 얘 같은 경우는 이승기라고 입력을 하면은 실제 내용은 8자리가 아니라 3자리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계없이 그냥 글자 8자리야, 글자 10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역시 이름도 회원가입할 때 넣어야 되니까 낱널을 써줬고 출생연도는 정수형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얘도 낱널, 얘도 반드시 넣어라. 그리고 주소는 얘는 차 2자리, 그러니까 뭐 경기, 서울 이것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낱널 하고 모바일 1, 모바일 2는 전화번호죠. 얘는 숫자로 안 잡은 이유가요. 전화번호 같은 거는 앞에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또는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로 안 잡고 문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DDR 해서 글자 3글자, 모바일 1 해서 글자 3글자, 모바일 2에서 8글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낱널을 안 썼던 얘기는 휴대폰은 없어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키는 스몰 인트 해서 약간 정수형보다 작은데 정수형은 우리가 7장에서 배워요. 일단은 간단히 얘기하면 정수형은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고 스몰 인트는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mdate는 가입한 날짜였죠. 이렇게 해서 이 8개열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테이블 만드는 건 8장에서 자세한 문법을 배우니까 지금은 이 형태를 만든다. 이 정도만 생각할게요. 자, 얘 선택해서 실행하면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다시 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할게요. 드래그해서 실행.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잘못 실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다시 할게요. 제가 얘기를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제가 커서 있는 데가 왜 실행돼서 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유즈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됐어요. 자, 두 번째 바이 테이블 만들게요.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넘버는 제가 1, 2, 3, 4 이걸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구문을 쓰면 됩니다.
자, 얘도 프라이머리 키로 잡기로 했고, 나머지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ID 같은 거는 얘가 PK, 얘가 FK, PK, FK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foreign key에서 마지막 콤마하고 foreign key에서 유저 아이디열, 요 열을 foreign key로 잡아라. 레퍼런스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얘는 foreign key인데 얘가 참조하는 레퍼런스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요 열이 되라. 그래서 현재 이 그림처럼 요 PK, FK 관계가 맺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줄에 의해서. 자, 얘도 선택해서 실행할까요? 그래서 테이블이 역시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데이터가 10건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그냥 입력할게요. 자, 좀 늘리고. 여기 보시면은 insert into user 탭에서 이승기하고 쭉 나오죠. 요 그대로 이 데이터들을 한 건씩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거는 널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 행씩 실행해도 되고요. inser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선택해서 10개를 실행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잘 입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by 테이블을 입력할게요. by 테이블 보면 구매 테이블이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순번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할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음번 입력을 합니다. 사실 순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순번의 의미가 여러분이 물건 쇼핑몰에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뭐 당신의 구매 번호는 해가지고 뭐 쭉 복잡하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순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비어있는 건 널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쭉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게요. 자, 12건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해서 입력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셀렉트 문으로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이 유저 테이블이 얘랑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 거에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바이 테이블 할까요? 바이 테이블도 선택하면 동일하게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SQL DB를요, 막 작업을 할 거예요. 지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다른 장에서 할 때 이게 막 예전 게 있다가 지워지면은 쿼리가 다시 이상하니까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쿼리를 다시 입력하기는 너무나 부담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해서요, 쭉 방금 입력한 거 있죠. 여러분 입력하셨죠? 실습 2번. 얘를 복사해서 이만큼만 우리가 저장을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새 쿼리 하나 할게요. 새 쿼리 창 열어서 여기다가 두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이 쿼리를 파일에 세이브 하시면 돼요. 세이브 스크립트 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C 밑에 SQL 여기다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sqldb.sqldb.sql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미 있기는 한데 그냥 덮어쓰죠 뭐. 저장해서 예 하면 다음에는 요 파일만 열어서 실행하면 돼요. 해볼게요. 자, 닫고 제가 다음에 초기화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가정이라면 얘 닫고 파일에 클로즈 할게요. 클로즈 탭 다 닫았죠. 그리고 나서 파일에 오픈이에요. 오픈 SQL 스크립트 얘를 하고 방금 저장한 sqldb.sql을 여세요. 그리고 그냥 선택하지 말고요. 실행만 눌러버리면 얘가 삭제했다가 다시 깨끗하게 입력을 했죠. 그래서 유저 테이블, 바이 테이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요 sqldb.sql만 열어서 실행하면 얘가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완전하게 준비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 리눅스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교재 199페이지에 보시면 퀴즈 6-2 있으니까요. 그 6-2를 그대로 한번 진행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앞으로 또 수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퀴즈 6-2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